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주가는 얼마 전까지 꾸준한 우상향 이어왔고 최근에 폭등 이어지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죠. 자, 22만 원대에서 고점 찍고 난 이후에는 다소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며칠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주가가 조만간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또 신고가 한번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1.27%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좋아 보이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큰 비중은 아직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다시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대차장구가 조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공매도 관련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7천, 2조 8천, 3조 1천, 3조 5천, 4조 3천, 올해는 5조 6천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눌린 적 없이 계속 오름세. 자, 내년 후년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800대에서 횡보 이후에 자, 레벨업 1,400, 2,100, 4,500 거의 매년 2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1조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내년 후년도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 이어지면서 실적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고 그 폭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도 너무 좋은 상황이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440에서 2000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고요. 2분기도 1100에서 2500 2배 넘게. 자, 3분기 4분기도 좋아요. 1300, 2500, 1600, 2900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씩 올라가는 분위기. 그리고 전 분기 대비에서도 꾸준한 상승 흐름. 그래서 실적에서는 그냥 만점이에요. 지금 전혀 깔 게 없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자,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살짝 높긴 했어요. 200 초반대. 하지만 꾸준하게 내려왔고, 올해는 1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는 부채 비율의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ROE 보겠습니다. 2, 5, 14까지 올랐고요. 한번 눌렸다가 10, 20일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30대 돌파하면서 32,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 30대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성 과거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내년 후년까지도 수익성은 꾸준하게 탑에서 유지가 된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성 엄청나고요. EPS 보겠습니다. 볼 거 없겠죠. 실적이 이 정도니까 마찬가지로 2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망 좋고요. 자, 배당금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252원 올해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4%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26.69배, PBR은 7.5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업황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재료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싸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아직도 낮다. 약간 싼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상승,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128.4% 증가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가량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배경으로는 폴란드로의 K2 전차 수출 물량의 매출 인식 가속화와 반복 생산으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30%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을 높게 받는 수출 물량의 경우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수익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차례 연기되었던 폴란드로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대로템이 지난 4일에 공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2차
계약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K2 전차 GF형 116대와 PL형 세대,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PL형 61대, 지원 차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33년도까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 물량은 1차와 동일한 180대 계약임에도 총액은 2배로 증가해 중기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K2 전차 수출국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해 추가 수출국 확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현재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출 지역은 동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우호적이다. 자, 그리고 최근 슬로바키아는 104대 규모의 노후 전차 현대화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미뤄둔 이런 장갑차 사업 입찰을 개시하면서 올해 안에 250대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중동에서는 내년 말 미군 철수를 앞둔 이라크, 그리고 방산 분야의 협력국을 모색 중인 사우디가 수출 후보국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로템의 캐나다 에드먼턴 트램 사업의 첫 출고분이 지난 8일 캐나다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극한 날씨에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북미 트램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과 이런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트램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트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트램 관련 사업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호재만 굉장히 가득한 상황이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 기업에 지금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쉬었다 가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 만큼 또 한 번의 기회, 신규 진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하락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거 확인을 하고, 자,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가격 자체는 괜찮지만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규 진입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목표가 2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전고점 위에 한참 위에인 27만원까지 볼 수 있겠다 맥스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에 겁먹지 말자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지금 잘 가져가시고, 저라면 익절은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익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1만원 있죠? 요 정도 전고점 좀 못 미쳐서 21만원부터 슬슬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요때부터 이제 분할로 슬슬 팔아 나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다가 22만원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팔고 나가신 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재료 자체 실적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전망도 좋기 때문에 전고점 위에까지도 보는 게 충분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구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요때부터 팔아 나가자, 그리고 맥스로 27만원까지 보자 라고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물려 계신 분들이. 이런데 자, 근데 뭐 큰 걱정은 없어요. 제가 아까 요거 21만원 익절 구간 요거 라인 드렸는데 요 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평단이 21만원 위에 계신다면 살짝 타서 물 타서 21만원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보유하시면 되겠고, 21만원 이미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 평단이, 그런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비효율 구간이니까 물 타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보유만 하시다가 나중에 익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